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창호. 자, 그렇다면 안창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들어가면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진짜. 안창호는 다 알아. 네. 어떤 일 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명한 이름과는 다르게 안창호가 정확히 뭘 했는지, 대체 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손꼽히는지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안창호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은 완전 안다고 하기가 약간 찔리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사실 안창호는요, 미국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됐던 한말, 안창호는요,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라면 정말 어디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미주 한국인들의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심지어요,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1919년 상하이로 달려가서 하나의 임시정부로 대통합한 해결사 누구다? 안창호. 안창호였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산 안창호는 어떻게 한국인들의 슈퍼맨이 되었나? 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세계를 종횡무진한 한국인들의 슈퍼 히어로.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물건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일일 도우미 조나단 씨가 준비한 게 있죠? 오늘 큰별쌤의 일일 도우미로 활약할 작은별 조나단입니다. 예. 네네네.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음소리. 뭐 좀비 갖고 왔나? 오, 진짜 무거워 보인다. 어. 진짜 무겁네요. 이거는 오,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기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 오렌지. 뭐라고요? 오렌지요. 아렌지라고 해가지고 조심해서. 죄송해요. 오렌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오렌지는요, 그냥 오렌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안창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창호가 오렌지를 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독립운동 하신 건 알았지. 오렌지 딴 얘기는 못 들어봤어. 왜냐하면 되게 그 사진을 보면 딱 진짜 그냥 멋있는 그냥 비즈니스맨 딱 그 느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오렌지를 그럼 약간 직업적으로 계속 따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6살의 안창호는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따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오렌지 하나를 따는 거에 나라를 비유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의미가 있지? 오렌지를 정성껏 수확하는 일이 대체 나라에 애국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안창호는 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건넸을까요? 26살의 안창호는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따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오렌지 하나를 따는 거에 나라를 비유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의미가 있지? 오렌지를 정성껏 수확하는 일이 도대체 나라에 애국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안창호는 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건넸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청년 안창호가 미국에 건너가 독립운동가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각성의 순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1878년 안창호는요, 지금의 북한 지역에 속하는 평안도 대동강 하류의 도롱섬에서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게다가 안창호는요, 똘똘한 소년으로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서당에 다니는 안창호는 또래보다 앞서는 영민함을 보였답니다. 자, 그렇게 안창호가 어느덧 16살이 된 1894년 안창호의 16년 인생의 가장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풍도회전. 여러분, 풍도해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은 한자로 봤을 때 바다 전쟁은 왔는데 네. 자, 풍도해전은요, 1894년 7월 25일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군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시작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죠. 바로 청일전쟁. 자, 그런데 안창호는 청일전쟁을 저 멀리 안산에서 전해져 온 소식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에 쫓긴 청나라 군과 그들을 도우려는 청나라 구원병이 평양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를 추격한 일본군이 청나라군을 공격하거든요. 한마디로 안창호가 살던 평양 일대에서도 대격전이 일어난 거고.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장님, 청일전쟁은 소년 안창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창호가 뭐 16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깨어 있을 때니까요. 뭐 누구나 의문을 가졌듯이 왜 남의 나라가 우리 땅에 와서 전쟁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안창호는 이제 결국 결론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피난을 왔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그 전쟁을 본 이후에 서울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안창호의 생애에서 이 청일 전쟁의 경험이 첫 번째 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각수. 맞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요. 좀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안창호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음흠. 안주하지 않고 본인이 좀 개척해서 새로운 걸 해나가려는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창호는요, 거침없이 실행하는 행동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창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네.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세상을 알기 위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얼마 안 가 여비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안창호는요, 당장 먹고 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덕수궁 근처 이 정동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때 안창호에게 의문의 종소리와 함께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세요.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할 수 있어.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거저? 공짜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공짜가 없어요. 뭔가 엄청 힘든 일일 수 있거나. 예. 서로 엄청 시킨다든지. 요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네, 이건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 예. 자, 의문의 남성이 말한 학교의 이름 바로 이랬습니다. 민노아 학당. 이건 들어봤는데. 민노아는요, 밀러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우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민노아 학당은요, 고아 학교로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청호가 들은 건요, 바로 민노아 학당의 교장이자 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가 손종을 흔들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 외국 선교사의 돈으로 이제 숙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중에 돈이 없던 안창호는요, 밀러 선교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정말 공짜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에 들어가 기독교 세례를 받은 안창호는요, 근대 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종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민노아 학당에서요, 안창호는 눈을 확 트이게 하는 책을 하나 읽게 됩니다. 이 책 보여드리면 아마 저다 깜짝 놀랄 겁니다. 서양서, 유라말 유, 불견, 들을문, 나단시. 이 책 뭔지 아시겠죠? 서유견문. 맞아요. 육일준의 서유견문.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읽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 유학생이거든요. 유학생에서 미국 갔다가 이제 처음 본 서양 문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고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그걸 다 쓴 거를 또 이렇게 읽는데 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나단 씨와 마찬가지로 안창호도 이 서유견문을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창호의 뇌리를 파고들었을 서유견문 속 이 문구, 국가의 큰 근본은 교육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부강하기로 유명한 여러 나라는 다 교육이라는 한 가지 일에 힘썼으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본 셈이다. 안창호가 옳거니 무릎을 내리쳤을 이 문구,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예,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예. 그리고 책에는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교육이 부족하면 자유의 좋고 나쁨도 모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도 당연히 여기고 분노할 줄 모른다라고 말이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고향을 떠나 선교사들 통해 근대 교육을 경험한 안창호로선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민노아 학당을 졸업한 안창호는요, 3년 후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였는데요. 점진학교였습니다. 21살의 안창호가 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된 겁니다. 21살이요? 네. 아니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사립학교는요, 지금처럼 뭐 시설을 번듯이 갖춘 학교들이 아니고요. 뭐 사랑방에서도 교육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교사를 초빙해서요. 그래서 안창호의 그 점진학교도요, 시설이 그 번듯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신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견문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학교 설립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아까 안창호는 어떤 모습이다? 행동파. 그렇죠. 또 나온 거예요. 배워야 돼. 배워야죠. 저 행동파 네. 아니에요. 그럼요. 네. 초등과정 4년과 중학과정 2년으로 이루어진 점진학교는요, 와우, 당시로선 파격적이게도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남다르다 정말. 그런데 안창호가요, 3년 만에 돌연 교장직을 내려놓고 학교를 떠납니다.
초등과정 4년과 중학과정 2년으로 이뤄진 점진학교는요. 와우, 당시로선 파격적이게도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남다르다 정말. 자, 그렇게 안창호는요. 하와이를 거쳐 1902년 10월 14일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는요. 거리를 이렇게 기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도착하면 뭘 하지? 뭘 찾는 건가요? 화장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업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뭘 아, 찾아야 돼요? 일자리. 그렇죠. 일거리를 찾아야 됐거든요. 아, 그래, 내리자마자. 아유, 지금 아내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낯선 타지에서 먹고 살 길을 찾느라 막막했을 안창호. 그런데 이때 24살 청년 안창호에게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안창호의 동아줄은 바로 조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알렉산드로 다말드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안창호의 처지를 듣더니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하신 건데. 안창호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이 드류 선교사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초등학교 과정과 같은 그래머 스쿨을 다니면서요. 본격적으로 무슨 공부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 시작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 안창호. 얼마 후 미국 신문에 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신문에? 한번 보시죠. 코리아. 코리아, 한국, 슬리핑 랜드, 잠자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사에는요. 당시 대한제국의 사정과 미국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온 안창호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겁니다. 한국인은 노동자가 주였던 당시에 한국인 출신 유학생은요.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 화제였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안창호는요. 인터뷰가 진행된 드류 선교사의 집 거실에 무언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미국인 기자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운데 원이 그려졌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졌다. 바깥에는 도미노같이 생긴 4쌍의 검은 선이 있다. 이야. 뭘까요? 태극기. 맞습니다. 바로 태극기. 안창호는 태극기를 걸어 놓은 채 인터뷰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많이 있었지만 한국인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대한제국의 국기인 한국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민족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여기서 배운 모든 걸 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1000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보석과 같은 핵심을 얻고 싶다.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